바라보는 다양한 시선과 함께합니다. 독일 다니엘과 인도 럭키가 함께하는 국경 없는 토론. 네, 수요일의 코너 국경 없는 토론입니다. 다니엘 럭키 두 분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구텐 모겐. 거의 한 달 만에 뵙는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 진짜 오랜만에. 오랜만에 뭐 또 그쵸? 선거 날도 있었고 다 해서 저희 네. 오랜만에 만난 것 같아요. 선거 일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 뭐 특집 때문에 또 네네. 한 주 쉬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개편 이후에는 저희 처음 뵙는 거예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1시간 당겨졌습니다. 피곤해요. 오늘부터 1시간인가요? 1시간 당겨졌잖아요. 아, 당겨졌어요. 아, 네네. 어, 저는 모르셨어요? 1시간 동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용을 그렇게 준비 안 했는데 1시간 하는 게 좀 긴장했거든요. 분량은 30분이어도 1시간만큼 알차게 준비해야 된다는 그럼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오늘도 항상, 네, 열심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국경 없는 토론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 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정부가 지금껏 시행해왔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제부로 종료되고 오늘부터는 조금 완화된 형태의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 사태에 대처하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했죠. 최근 유럽에서도 국경 봉쇄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새롭게 등장한 뉴 노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적인 석학 유발 하라리 교수는 기고문을 통해서 코로나19의 폭풍은 진정되고 인류는 대부분 생존하겠지만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 삶의 뉴 노멀은 어떤 형태로 자리 잡게 될까요? 오늘 국경 없는 토론에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장원석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오늘 토론 주제 들어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토론 중에 의견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 어떤 것들을 느끼셨는지 의견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0945번, 우물정의 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그리고 새롭게 저희 리뉴얼한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실시간 댓글창에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검색하시면 YTN 보이는 라디오 검색하시면 두 분의 모습 생방송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의견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자, 뭐 유럽, 우리나라도 지금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이 그렇죠. 됐어요. 네. 그리고 유럽의 주요 국가들도 지금 봉쇄 조치 조금씩 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어보자면 프랑스도 당장 11일부터 이동 제한, 상점 영업 금지 조치가 해제가 됐고 스페인도 지난 4일부터 봉쇄 조치를 조금씩 풀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좀 들리고 있고요. 자, 그러면 독일은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일단 지금 그 각 연방주 경제장관들이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은 이제 5월 9일부터 식당하고 카페 이제 거의 조금 이제 오픈할 예정이고,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좀 천천히 이제 장사 시작할 것 같은데, 그리고 관광업소는 한 5월 말부터 지금 다시 조금 이제 이제 뭐 호텔이나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열 생각이라고 하는데, 근데 좀 갈등들이 좀 많기는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 연방주에서 좀 같이 좀 상의하면서 의견을 맞춰야 되는데 네. 회의하지만 각 연방주는 그냥 각자 지금 약간 노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엄청 비판하는 그런 주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뭐 기업이나 그쪽에서 빨리 좀 풀어달라고 얘기하는데 네. 근데 그래도 이제 또 어떤 정치인들 중에도 그거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조금 약간 의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정부별로 약간 실행 방식도 좀 다르고 시기도 다르고 네. 하다 보니까 약간씩 지금 지역별로 차이가 맞아요. 있는 거군요. 네. 그럼 확진자 수는 어떤가요? 독일은 좀 나아졌나요? 제가 며칠 전에 확인했을 때는 일단 17만 명 가까이 되는 것 같고 네. 지금 사망자는 아마 한 7천 명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좀 확인한 지 한 며칠 돼서 네네.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어찌됐건 지금 코로나 사태가 좀 조금씩 진정세로 접어들면서 전 세계적으로 봉쇄 조치도 좀 완화가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조금씩 완화되고 하면서 이 자연스럽게 뉴 노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살아보지 못했던 세상의 기준이 되는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우리가 지금 왔다. 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뭐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그렇죠. 대한 그런 분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은 혹시 뉴 노멀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요새는 뭐냐 흔하게 쓰는 단어이고 네. 사실 저는 이 단어를 처음에 들었을 때 재밌고 그리고 이제 약간 우리가 상상 안 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원래 이게 노멀이에요. 원래 이렇게 우리가 전부터 했었으면은 너무 과하게 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또 생기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많이 느끼긴 했던 것 같고 이제 사람들이 그런 단어를 많이 쓰기 시작하니까 네. 이 뉴 노멀이라는 건 뭘까?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어떤 새로운 상황에 이제 좀 적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인간은 그래도 좀 적응 동물이기 때문에 아마 금방 또 적응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일상생활에서 어떤 많은 것들이 이제 바뀌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말 엄청 바뀔까라는 약간 의문감도 조금 들거든요. 근데 제가 좀 제일 기대하면서 제일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국제 정치인 것 같아요. 거기서 지금 뉴노멀이 어떤 것이 될 건지 네. 그게 제일 좀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각 나라의 어떤 역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도 이제 국제시사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가장 관심이 가기는 해요. 맞아요. 세계 정세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를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일단 뉴 노멀을 사전적 의미를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시점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시대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부상하는 어떤 기준을 의미를 하는 건데 자 그럼 일상생활 속에서 코로나 사태로 새롭게 맞이한 두 분이 개인적으로 직접 경험한 뉴 노멀 중에 어떤 게 가장 인상적이셨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엄청 많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운동하잖아요. 네. 저희가 운동하는데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체 접촉 많이 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서로 합기도 잡고 하시죠. 네, 합기도 하는데 맞아요. 잡고 뭐 어떻게든 이제 사실 계속 잡고 던지는 그런 것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요즘 저희가 그런 걸 못 하니까 네. 지금 2달 넘게 그냥 각자 운동하고 있는데 거의도 익숙하니까 다시 한번 이제 옛날 상황 돌아가면 왠지 이상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이제 마스크는 저도 원래 미세먼지 때문에 그냥 가끔씩만 썼지 별로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마스크 쓰는 건 너무 익숙해서 벗는 것 자체가 어색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혼자 집에 사는데도 쓰고 이 있고 막. 마스크가 약간 저도 마찬가지로 거의 마스크를 안 썼어요 사실. 근데 요즘은 엘리베이터 타서 내려가면 마스크를 깜빡하고 다시 올라가서 챙기고 나오고 마스크가 이제 없으면은 진짜 상대방한테 되게 신뢰하는 행동이고 네. 그 상대방 생각해서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제일 정말 어색하는 건 저는 이제 한국 음식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친구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가서 옛날에는 뭐 지가 이렇게 같이 나눠 먹고 이렇게 요즘은 정말 그런 때 스푼을 입에 대고 그렇게 되면은 따로 덜어서 먹는 게 정말 맞습니다. 한국에서 정말 처음 보는 모습이에요. 근데 네. 되게 상대방에 배려하고 또 여러 가지 공간적인 이유 때문에 하니까 이해를 하는 거죠. 네, 맞아요. 그 저도 인상적인 거 하나 꼽자면 좀 약간 문화생활의 어떤 트렌드가 된 것 같은데 뭐 이른바 방구석 라이브, 방구석 콘서트라는 말이 네. 생겼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집에서 어떤 가수들의 콘서트나 뭐 네.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방식이 도입이 된 거, 저는 그 부분 굉장히 특이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방송이야 재택근무가 불가능하지만 재택근무를 하는 회사들이 좀 많이 늘었잖아요. 많이 늘었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회사에 출근한다는 거에 상당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출근해서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는다라는 게 굉장히 뭐랄까요, 이렇게 회사에서 어떤 좀 주도적인 분위기인데 네네. 그런 것들이 좀 깨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약간 조금 정리가 돼야 되는. 옛날에도 이제 뭐 스트레스가 많아서 직장인들이 좀 업무 시간 줄여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재택근무 플렉시 타이밍이라는 이렇게 해외에서 많이 시도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한국에서도 이거 하면서 약간 또 직장인들의 편의도 보고 또 건강을 생각해서 조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 거. 네. 그리고 원래 뭐 한국은 악수 원래 안 하는 문화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많이 보편화돼 있었는데 요즘은
누가 악수 정하면 약간 찝찝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거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팔꿈치. 이렇게 팔꿈치 팔꿈치. 인사. 네, 팔꿈치. 아니면 저는 옛날에 이게 나마스테 많이 하고 요즘은 나마스테 정말 많이 하고 다녀요. 인도식 인사가 어차피 악수 안 하고 양손 모여서 이렇게 나마스테 하잖아요. 네. 그 어떻게 보면 옛날 있는 분들이 조금 이런 거 생각해서 막 나마스테가 하지 않을까? 근데 유럽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되게 어색해요. 왜냐하면 맞아요. 우리가 악수 많이 하는 문화는 안아주고 막 이렇게 벌에 뽀뽀도 하고 막. 폴키스하는 원래 네. 악수는 평화의 상징인 거 아시죠? 그렇죠. 원래 기사들이 옛날에 오른손으로 칼을 뺐으니까 내가 오른손 이렇게 주면 내가 칼을 안 뺀다는 그런 뜻으로 원래 평화 상징인데 이거 요즘 안 하니까 그 너무 네.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의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뉴노멀이죠 이제. 네, 그러니까 마스크 착용이 일상생활이 되고 그리고 악수 대신에 뭐 그냥 목례 네. 이렇게 가볍게 주먹으로 해서 그에다 주먹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그 이번 총선 전에 그 기간에도 네. 이게 후보들이 뭐 시민들 만나서 인사할 때 다 팔꿈치로 인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다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런 뉴노멀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게 어느 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규범을 지키면서도 그럼 사람들이랑 어떻게 인간관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맺을 수 있을까 이 방법들을 생각해내는 게 대표적으로 저는 굉장히 기발하다고 생각했던 게 드라이브스루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대형 브랜드 커피 전문점이 드라이브스루로 이제 음식을 살 수 있고 패스트푸드점도 그런 방식을 쓰다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진단을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쓰면서 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게 굉장히 퍼지게 됐고 화제가 됐는데 이게 지금 혹시 농산물을 이렇게 파는 거 보셨어요?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아니요, 못 봤어요. 아, 그런 것도 생겼어요. 네, 지금? 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이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약간 임시적이 아니라 앞으로 길게 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뉴노멀이라고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전 제일 인상 깊었던 건 미국이었어요. 이제 거기서 교회들이 예배를 못 드리고 하니까 네. 성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떤 신부님이 그냥 거리 옆에 앉아서 드라이브스루 축복을 하더라고요. 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십자 맞아요. 모양으로 네. 한 명씩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네, 네. 네, 뭐 그런 것도 생겼어요. 온라인 예배, 온라인 미사도 뭐 한동안은 일상적으로 했었고 그리고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뭐 배달뿐만 아니라 뭐 회 있잖아요. 그렇죠. 수산물 센터에서 회도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판매하고 뭐 얼마 전에 저도 지역 기사들을 보니까 뭐 꽃이나 네. 농산물 이런 것들을 이제 뭐 특가로 판매한다면서 드라이브스루를 뭔가 이렇게 행사처럼 진행하는 제가 모습들을 해외 저도 언론에서 봤어요. 뭐 지난주에 뉴스를 봤는데요. 네. 그 한국에 되게 유명한 이렇게 그 이커머스 회사의 대표님이 나와서 인터뷰했을 때 한국이 왜 코로나 때 큰 이렇게 생활 흐름에 방지가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네. 코로나 생기기 전에도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배달하는 문화가 되게 많이 발전했다고 맞아요. 뭐 맞습니다. 음식이라든지 야채, 채소라든지 다 시켜 먹으면서 이번에 집에서 이게 격리 사회거리 했을 때 큰 문제가 느끼지 않았다는 게 한국의 되게 큰 점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뭐 개인 위생 관리도 그 전부터 알고 있긴 하지만 잘 뭐 일상생활에서 실천 안 한 경우도 많아요. 네. 네. 근데 그런 것도 아예 이제 일상생활화가 된 점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커머스가 아직 그렇게 많이 발전되지 않아서 네. 뭐 기본 뭐 매일매일 생활해야 되는 뭐 야채라든지 뭐 밀가루 이렇게 사야 되려면은 이제 가게 가서 사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사회거리 하려면 사람들이 붙으면 안 되니까 아예 줄을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를 만들다고 2m 이렇게 격리 주고 그러니까 동그라미를 만들어서 그 공간에 서서 이렇게 거리를 조금 만들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줄을 그렇게 뭐 1m나 혹은 2m 간격으로 서자라는 것도 이제 좀 일상생활에 좀 굉장히 많이 들어온 부분이고 그리고 그런 마트 갈 때요. 항상 뭐 손 소독을 하고 들어간다거나 맞아요. 이런 것도 이제 좀 일상이 된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에 진짜 어디 가도 손 소독이 이렇게 고쳐 있는 게 너무너무 네.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손 씻는 것도 이제는 그냥 씻지 않고 항상 무의식적으로 30초, 30초, 맞아요. 30초 이렇게 항상 돌고 있고 그냥 손만 씻는 게 아니라 저 옛날에 사실 손 그냥 대충만 씻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소목까지 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소목까지 하는 건 이제도 어떻게 보면 약간 노멀 된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이거 느낀지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 감기 이런 게 자주 걸렸거든요. 목 감기. 근데 올해는 하도 이렇게 소독을 많이 하니까 네.
지금까지는 정말 감기 일반 감기도 별로 안 들어왔고 그래서 이게 조금 이렇게 잘 씻고 하면은 또 좋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또 있구나. 좀 씻고 다니세요. 아니 그 전에도 씻고 다녔는데 요즘 손을 많이 씻고 다니니까 좋더라고요. 저도 좀 피부로 느끼는 게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저도 가끔 쓰긴 했지만 매일 쓰진 않았고 그리고 손을 씻어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대충 씻지 막 손톱 밑까지 막 손가락까지는 안 씻었잖아요. 20초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20초 동안 막 30초. 이렇게 딱 해서 여기 손가락 사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네. 잘 안 하나 봐요. 잘 모르네 이런 거. 나 아이는 알고 있어요. 나 씻어요. 네, 그래서 이제 습관적으로 그렇게 뭐 손가락, 손톱까지 꼼꼼하게 씻고 그리고 뭐 30초를 지키려고 그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생일 축하 노래 부르면 30초 정도 돼요. 천천히 부르면. 그래서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서 아 진짜요? 손 씻으면 또 재밌어요. 그 노래하면서 손 씻으면 딱 이게 시간이 맞는구나. 아이들을 이게. 그렇게 노래하면서 손 씻으라고 그렇죠. 하면 또 잘 따라하더라고요. 또 어떤 기상캐스터 그 손 씻기 챌린지 약간 그런 영상 찍었는데 그거 화제돼서 대만에서도 이제 뜨고 막 그랬어서 아이들 위한 약간 그런 영상 그러니까요. 제작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손 씻기가 일상화되면서 정말 그 자주 걸리던 감기가 실제적으로 줄었다고 저도 아는 의사분이 진료 환자 중에 감기 걸린 분들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를 많이 실제로 네. 하셨고요. 그리고 뭐 이런 손소독제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뭐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데 가서도 거기서 뭐 손소독제 쓰고 들어와 주세요 하는 경우도 꽤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손소독하는 거, 그리고 뭐 공중 화장실이나 아니면 밀폐된 공간, 뭐 마트라든지 엘리베이터 갈 때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일상생활에서 뉴 노멀로 자리가 잡은 건데, 이렇게 저희가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생활 변화에서 저희가 어떤 것들을 지금 느꼈는지를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방금 아까 잠깐 럭키 씨가 언급해 주신 것 중에 온라인과 관련된 부분. 네네. 이 부분도 굉장히 변화를 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 예전부터 사실 이 기술이 있기는 했거든요. 화상회의도 있고 뭐 온라인 수업이 있는데 뭐 기술은 이미 많이 발전했지만 사실 일상생활화돼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이제 네. 코로나 후 21세기 주식이 반도체가 될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뭐 풍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네. 그만큼 우리 일상생활에 이 원격 지원 이런 거가 되게 중요해질 겁니다. 이게. 네,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번에 우리가 특히 유럽에서 미국에서도 그랬지만 그 휴지 사재기 볼 수는 있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아마 그것 때문에 좀 반성하게 돼서 앞으로는 훨씬 더 그런 배달 문화, 그런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거 훨씬 더 발달될 것 같아요. 저희 집도 지금 휴지를 그냥 일반 마트에서 살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인터넷으로 주문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온라인 회의 방금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이 그런 풍자 영상 올렸는데 네. 이제 보통 온라인 회의할 때 차를 마시잖아요. 근데 티백을 이렇게 잘라서 컵에다가 그 줄이랑 티백 그 표시만 붙여놓고 안에 그 와인을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티 마시는 척하면서 이제 와인 마시면서도 일하는 네, 그런 분들도 생겼더라고요. 저희 네. 코로나 19 때 물론 우리 훌륭한 의사 선생님 뭐 많은 분들한테 감사하지만은 배달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 기사님들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싶어요. 그 전에도 항상 배달을 시켜서 이렇게 주문했지만은 지금 이 위기 상황에는 이분들이 없었으면 정말 우리가 뭐 시켜먹는 이런 거 주문하는 것들은 너무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럭키 씨는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요. 사업하면서 회의할 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혹시 코로나 때문에 변화된 풍경이라든가 뭐 그런 거 없었나요? 저는 사실 실제로 만나서 해외 하는 곳들이 많지 않고 통화상으로 많이 했었으니까 거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농산물 하잖아요. 그 농산물에 나가서 건품을 원산지 가서 건품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곳들이 약간 시스템을 바뀌어야죠. 이제 독작지해서 이제 건품을 해야 되거나 약간 이런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말 이 원격 온라인 분야가 아예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자리 잡게 돼서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 4차 산업혁명이 코로나 때문에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뭐 공연이나 미술 관람 같은 거 온라인으로 즐기는 추세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올해 초에 뭐 결혼식 하신 분들. 그거 진짜 네. 그런 거 뭐 라이브로 생중계해서. 사실 인도에서는 결혼식 엄청 화려하고 하고 며칠 동안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이 좋은 날짜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니까 또 인도는 되게 그 봉쇄가 되게 심한 상태였거든요. 밖에 나가면 안 되고 하니까 온라인으로 결혼하는 게 정말 많았고. 아, 진짜요? 네, 정말 많았어요. 실제로 보셨어요? 실제로 제가 하나가 정말 큰 사례가 있었는데
남자가 델리 있고 여자가 문바이 있는데 네. 원래대로 하면은 뭐 남자가 문바이 가서 이렇게 큰 가족 모임이라고 했는데 아예 이동할 수가 없어요. 국내 비행기 다 지금 뭐 봉쇄 상태니까 네. 그냥 온라인으로 딱 각 도시에서 결혼하고 지금 신혼여행도 못 하고 있어요. 각각의 사는 도시에서 네. 온라인 결혼식을요? 왜 그러냐면은 그 인도에서는 결혼하는 아무 날짜에 결혼 안 하고 되게 특별한 날짜들이 있어요. 선언 날짜. 이 날짜에 결혼해야 되게 앞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게 있으니까 네. 그 날짜를 놓치기 싫어서 그 날짜 맞춰서 하고 또 최근에 조금 슬픈 얘기지만은 되게 인도에 그 유명한 배우 몇 명이 돌아가셨거든요. 그 네. 하나 그 되게 유명한 배우인데 이제 그 배우의 어머님이 일주일 전에 돌아가시는데 다른 도시에 돌아가시는데 참석을 못해서 되게 슬프고 이 배우도 암 때문에 돌아가시는데 많은 분들이 가서 이제 조금 하면 좋은데 움직이지 못하니까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그렇군요. 그럼 온라인으로 이렇게 뭐 결혼식까지 생중계를 하고 심지어 우리나라는 최근에 지금 프로야구가 결국 개막을 했어요. 네. 하지만 뭐 무관중으로 무관중. 뭐 팬미팅 행사도 없긴 하지만 그래도 사실 야구 팬들 입장에서는 그 경기장 가서 보는 맛이 있긴 한데. 그럼요. 아무래도 응원하는 그 팬들이 네. 있어야 또 이게 힘이 나니까. 네. 그래도 어쨌든 개막을 해서 또 새로운 방식으로 야구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생긴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 저희가 뭐 언급이 되고 있긴 한데 뭐 온라인 장복이나 배달 네. 애플리케이션 이런 것도 점점 호황이 제 되고 있고요. 주변에 아는 분 통해서 아는 건데요. 그 노튜브랑 그게 그 스트리밍 라인 있잖아요. 네. 1년에 벌어야 되는 그 예산 있잖아요. 이미 다 지금 다 벌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지금 그 스트리밍 이런 데 많이 보고 있고 맞습니다. 얼마 전에 그 유프라 그 오페라의 유령 나왔던 혹시 보셨나요 주말에? 아니요. 그 48시간 동안 노튜브에서 무료로 그 25년 주는 경우 보는데 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약간 이랬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그 온라인 플랫폼, 네. 그러니까 집에서 TV를 보고, 그러니까 뭐 다시 보기, 뭐 다운로드 받아보기 이런 것들이 실제로 다운로드 수가 굉장히 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도 지금 굉장히 반사이익을 그런 쪽은 얻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뭐 일할 때 아직까지도 좀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조직 문화가. 아파도 참아야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아파서 제가 오늘은 좀 쉬겠습니다. 혹은 아파서 제가 일찍 퇴근하겠습니다라는 게 아직까지는 편하게 말할 수 있는 회사 문화는 눈치가 아니거든요. 보이니까 아무래도. 뭐 연차나 병가 뭐 이런 것들을 내는 게 좀 약간 눈치 보는 분위기였다면 그쵸. 이제는 좀 코로나19로 좀 아이러니하게도 워라밸이 생겼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퇴근 시간도 정확하게 뭐 이른바 칼퇴라고 하죠.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연차나 병가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가족 돌봄 휴가라는 게 처음으로 생겼어요. 네, 그래서 무급이긴 하지만 가족 돌봄 휴가를 한 달까지도 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법적으로 마련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탄력 근무도 가능하고. 네. 탄력 근무가 뭐죠? 탄력 근무라는 건 우리가 보통 직장에서 9시 출근 6시 퇴근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시간을 약간 조정하는 거예요. 10시 출근해서 7시 플렉시 타임. 퇴근하거나 네, 약간 그 영어로 플렉시 타임. 네. 탄력 근무. 뭐 8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렇죠. 네. 그 어떤 사람도 이제 지인인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있는데 이제 재택근무하니까 보통 출퇴근 시간 때문에 잃어버린 시간도 있었고 네. 사실 직장에서 이제 막 수다도 떨고 또 커피 마시면서 하는 업무 보통 한 6시간 정도 걸린다면은 집에서 한 2시간 반 만에 다 해버렸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그런 시간들 이제 좀 낭비하지 않으니까 물론 그건 뭐 낭비라고 할 수도 없지만 네. 어쨌거나 좀 더 그냥 본격적으로 업무를 줄여서 빨리빨리 해버릴 수 있는 그런 거였고 맞아요. 또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서울 집값이 내려갈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직장 때문에 다들 올라오려고 하니까 네. 어느 정도 재택근무 가능하고 그냥 집에서 근무하는 거 가능하면 굳이 서울 올 필요가 없으니까 좀 향후 어떻게 보면 약간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로서는 한번 지켜봐야죠. 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쓸데없는 회의나 회식 없어졌다. 이런 이야기도 참 많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뭐 회의 같은 것도 뭐 오늘은 생략한다라는 경우도 꽤 많고, 뭐 어차피 모일 수가 없으니까 회의 자체를 아예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한국 회식 문화도 좀 우리나라 그 조직 문화에는 꼭 있는 건데 회식도 요즘은 아직까지도 좀 자제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다 같이 모여서 술을 마신다거나 이런 거 좀 자제하자. 뭐 점심을 간단히 먹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회식 문화도 굉장히 많이 변한 것 근데 같아요. 어쩌면 역효과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지금 어느 정도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네. 그동안 못했던 회식들은 이제 상사분들이 야 우리 오랜만에 다시 한번 좀 자주 모이자 하면서 더 많이 할 수도 있죠. 이게 사실 양면을 다 봐야 되는 게 뭐 저도 회식을 잠석하는 자리도 있지만은 저도 이제 식당을 하잖아요. 근데 네. 장업자 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사람들 모이고 이렇게 해야 돈이 생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이게 건강 때문에 뭐 우리가 어필할 수도 없지만은 근데 손님들이 있어야 이게 돌아가야 되는데 네. 가게나 여행업 한 분들은 이 뉴노멀을 어떻게 적응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가 또 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아, 진짜 그렇게 충분히 네. 고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럭키 씨는 또 자영업을 하고 계시니까 만약에 시대가 이런 추세로 간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피부로 맞닿아서 그렇죠. 어떤 경제 수익이 나는 그러니까 네. 관광업도 그렇고 네. 이런 요식업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전환을 해야 되나 고민이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국경 없는 토론 럭키 그리고 다니엘 씨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문자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고 계셔요. 7968번님께서 미세먼지 심할 때 마스크 쓰는 게 답답하기도 하고 안경에 김 서리는 게 불편해서 맞아요. 안 썼었는데 이제는 코로나19 때문에 매일 열심히 쓰는 것 같아요. 입 주변이 그래서 따끔거리는 느낌도 좀 많이 들고 빨리 끝났으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좋아지고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매일 쓰니까 좀 피부가 답답하다는 분들 네.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차 안에서 벚꽃 구경한 것도 굉장히 오래 이색적인 맞아요. 경험이었다고 네, 말씀해 주신 분도 계셨어요.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도 코로나의 영향들로 인해서 경제체제가 좀 바뀔 것 같다고 얘기해 주신 분도 계셨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는 이 뉴 노멀이 가져온 좀 약간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변화들을 좀 얘기를 했다면 아까 저희가 국제정세 얘기를 네. 했으니까요. 자국 중심주의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끼리끼리 뭉치고 외국인 혐오하는 그런 사건들도 많이 발생하고 인종차별도 더 심해질 거다.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두 분도 어느 정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의견을 좀 얘기해 주신다면요. 확실히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인종차별 사건들이 되게 많이 일어났었는데 최근에도 베를린에서 어떤 한인 네, 부부가 맞습니다. 좀 이제 폭력 당했잖아요. 그래서 경찰도 그 제대로 이제 접수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 뉴스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물론 사실 뭐 어떤 나라 가든 항상 어떤 뭐 인종차별 있죠. 사실 인간은 차별하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건 아예 없앨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번 사태로 인해 특히 동양인들 이제 고생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앞으로는 그거는 교육 통해서 좀 많이 없애야 될 것 같고 사실 미국 대통령도 거기서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어쨌거나 이제 무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제 얘기했으니까 솔직히 뭐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이제 서양 사람들 잘 구별을 못하니까 동양 사람 보고 이제 그렇게 차별하게 되는데 그쵸. 그거는 앞으로는 사람들이 약간 생각을 많이 바꿔야 될 것 같고 네. 좀 교육 통해서 좀 어떻게든 좀 없애야 될 것 같은데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나라별로 이제 규칙이 다르겠지만은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조금 다른 형태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 그 코로나의 그 이제 그 락다운이 이렇게 했을 때 많은 노동자들이 되게 힘들어했었거든요. 네. 델리나 왜냐면 인도는 이제 뭐 시골에서 큰 도시 올라와서 이렇게 노동자들이 되게 많은데 그분들이 거의 월급이 벌어야 하루 쓰는 분들인데 이 락다운해서 그냥 정부에서 아무 대책이 안 세우고 이분들한테 뭐 한 달에 뭐 2만 주고 한 달 뭐 먹을 거 다 해결하라고 했는데 우리 경제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고생을 시키지 않고 약간 조금 모든 사람한테 그 자연이라든지 이렇게 뭐 기본 뭐 사야 되는 그런 거를 조금 잘 좀 마련했으면은 합니다. 진짜 인도에는 이번 락다운 때문에 생긴 그 아픔 교통을 보면은 인도 사람으로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저는 해외에 앉아 있는데 너무 막 조금 뭐 바뀌었으면 합니다. 네. 혹시 인도에서도 동양인들 대상으로 인종차별하는 많이 사건이 사실 있었어요? 인도에도 그 민족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그 중에 몽골 쪽이 한 9%나 넘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인도에 뭐 큰 도시 백화점 이런 데 다 일하는데 네. 그냥 약간 중국에서 왔다고 항상 놀림 당했는데 이번에는 노이들 때문에 코로나까지 이렇게 생겼다 이런 약간 자별한 사례도 많이 있었고 근데
이제 뭐 유명한 인사들 뭐 배우라든지 뭐 유명한 분들이 뭐 이제 뭐 메시지 통해서 차별하지 말고 지금 이 위기 상황에는 그냥 옆집에 이웃에게 조금 뭐 굶지 않도록 음식을 챙겨주거나 이렇게 했으면 제일 좋은 일이다. 네. 운동하고 있지만은 조금 생각의 행태를 바뀌어야 되고 우리 경제를 조금 새롭게 지금 경제는 그냥 뭐 기브앤테이크잖아요. 내가 뭐 바래들지 어디 돈 벌어야지. 근데 우리 경제랑 우리 사회가 좀 안전하게 이런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 쉽게 무너지지 않은 걸로 조금 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태를 보면서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두 가지를 저는 교훈을 얻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봉쇄가 답이 아니다라는 거를 확실히 알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협력이 더 필요하다라는 걸 아마 많은 분들이 깨달으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근데 또 약간 좀 씁쓸한 건 코로나19 때문에 뭐 동시가 봉쇄되고 경제활동 중단되니까 세계 곳곳에서 막 하늘이 맑아지고 물이 깨끗해지고 그렇죠. 없어졌던 동물들이 다시 돌아오고 이런 현상들이 있었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의 반성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한마디씩 해주시고 저희 정리할게요. 그건 진짜 특히 이제 뉴노멀 돼서 얘기할 때는 우리 인간들이 행동하는 그런 뉴노멀 될 수도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환경이 지금 그 상태로 다시 한번 좀 뉴노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네. 어제도 기사 보니까 이스탄불 앞에 돌고래들이 엄청 많이 이제 나타났다는 그런 기사도 보니까 되게 반가웠는데 이제 우리가 결국 자연과 함께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자연과 함께 함으로써 우리 건강을 또 지킬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협력을 통해서 좀 더 좋은 뉴노멀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내리랑 비슷한 얘기 하지만은 우리가 코로나 전에 글로벌 워밍 진짜 이상한 기후 때문에 많이 걱정하고 뭐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되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조금 극복하고 또 배우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음에 오는 세대가 더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잘 살 수 있는 대책을 세우면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